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GPU 클러스터에서 AI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 하기라는 주제로 이번 엔지니어링 데이 세션 발표를 하게 된 스노우 AI 시스템의 김정현 그리고 유준호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이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첫째로 일단 왜 스노우라는 조직에서 이 GPU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면 이 GPU 기반의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캐다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스노우의 GPU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 주제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저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GPU의 워크로드 수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저 노란색 선이 저 파란색 선 유저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한 GPU 워크로드 수의 개수인데 저렇게 최대 맥시멈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 스태틱한 수로 고정해 둔 값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트래픽 그래프와 최대한 유사하게 트래픽 수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그 수가 조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시스템을 자동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희 이번 발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왜 스노우의 GPU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스노우의 AI 시스템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이 하는 일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AI 모델을 서빙하는 것과 그 서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노우 AI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AI 모델과 AI 모델과 인프라를 기반한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엔지니어링 데이 세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AI 아바타라든지 뭐 이어북 아니면 스노우 에픽 내에 있는 다양한 필터들을 이제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되게 많은 AI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수많은 AI 컨텐츠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서빙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GPU 클러스터를 도입하는 일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프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런 지금 수많은 AI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오늘 세션에 맞는 내용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스노우 AI에서는 AI 컨텐츠 개발을 모든 컨텐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컨텐츠들이 이 컴피 UI라는 툴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컴피 UI라는 거는 단순히 기존의 AI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서빙되는 컨텐츠들을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냥 이제 일종의 제작 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다른 컨텐츠 디자이너나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AI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노드가 뭐 체크 포인트를 로드한다든지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인 경우에는 뭐 프롬프트를 미리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의해서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유저 이미지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이 노드가 연결된 여러 가지 AI 모델을 사용하는 노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연결된 하나의 AI 워크플로우 형태로 컨텐츠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실제 저희 서비스의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는 건 어렵지 이제 그거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구글에서 검색한 걸 가져왔는데 사실 이 컴피 UI라는 것이 굉장히 디벨롭이 많이 되고 있는 컨텐츠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워크플로우도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잡한 워크플로우 하나하나가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저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컨텐츠 디자이너 분들이 저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AI 컨텐츠를 저희 팀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더 이상 단순한 워크플로우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회로의 형태를 띌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거 한 가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컨텐츠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일단 저희 팀에서 가장 아주 원초적인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굉장히 대량의 다양한 AI 모델로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AI 컨텐츠를 서빙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AI 컨텐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워크플로우가 1,000개가 넘게 이제 서빙이 되고 있고, 또 그 모델들이 뭐 겹치는 모델 그 워크플로우들이 겹치는 모델을 또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1,000개가 넘지는 않지만 어쨌든 400개 이상 굉장히 많은 수의 모델을 또 저희가 서빙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AI 모델을 사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서빙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서빙하면 되지 않느냐는 아닌 것이, 이제 GPU 모델이라는 것은 그 GPU에 올리고 내리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1,000개가 넘는 컨텐츠를 사실 그냥 하나의 GPU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로드하고 올로드하고 하면서 서빙하기에는 퍼포먼스가 극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메모리 리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네, 저희한테는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 이제 에즈이즈죠. 에즈이즈로는 저희가 아주 뭐 보통 티피컬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샤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콘텐츠가 1,000개가 넘지만 모델은 400개 이상이라는 말은 많은 콘텐츠들이 또 동일한 노드나 모델을 공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q 컨슈머 구조로 특정한 GPU 풀이 특정한 이제 Q를 소비하게끔 해서 이제 모든 이제 뭐 GPU 풀을 하나로 퉁쳐지지 않고 GPU 풀을 좀 나누려는 시도를 했고, 또 그 앞에서 말씀드린 q 컨슈머에서 각각의 큐는 특정 컨텐츠 샤드들만 이제 라우팅이 되는 것이라서, 보신 것처럼 앞에서 이제 백엔드나 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런 컨텐츠는 이쪽 큐에 연결을 해줘 이런 식으로 라우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컨텐츠 샤드들을 저희가 최대한 모델 로드 언로드 등의 이제 다운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것들로 위주로 샤드를 묶어서 그 샤드에 연결된 또 GPU 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서빙 환경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샤드 1에 들어가는 것들은 GPU 풀 1에서만 생성을 해서 리턴하게 되고, 또 다른 콘텐츠 샤드 3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GPU 풀 3에서 처리를 해서 리턴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문제 해결된 것이냐 하면은 사실 또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첫 장에 보여드렸던 거랑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문제로 이 저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샤드가 되게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 모든 샤드를 모든 트랩 모든 순간에 맞게 최적의 형태로 샤드는 고정할 수도 있지만 그 샤드에 연결된 GPU 풀은 이 트래픽을 완벽하게 추종하는 형태로 저희가 수동으로 스케일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샤드가 많기도 하고 이게 트래픽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서 사람이 일일이 이걸 수동으로 다 제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유저 트래픽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휴리스틱하게 이제 이 워크로드의 수를 정해 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높은 시간대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 선 밑에 있는 파란색 선 사이에 있는 영역들은 다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자원이 상당히 사실 이렇게 휴리스틱한 값으로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낭비되는 자원이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 트래픽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워크로드 수를 정해 놓는 건데, 이렇게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확 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는 저만큼의 유저 요청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존 트래픽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또 갑작스러운 트래픽 변화나 사실 저희 스노우 서비스 특성상 바이럴을 통해서 수많은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면서 한꺼번에 유행을 따라서 막 쓰게 되는데 이거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되게 안타까운 서비스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샤드가 있고 또 그것들에 연결된 GPU 풀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GPU 풀을 놀리는 거는 굉장히 GPU는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놀려서는 안 되고 최대한 많은 GPU 풀들을 꽉꽉 채워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샤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샤드 종류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큰 영역에 있는 것이 8% 늘어나서 9% 늘어나서 44%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다른 것들을 수를 다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이 이 AI 모델이나 콘텐츠를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뭐는 줄이고 뭐는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수동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레이버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 서빙을 자동화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사실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 하나의 솔루션은 사실 컨텐츠 샤드별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트래픽이 늘었을 때는 그 GPU 연결된 GPU 풀 사이즈를 키우고 트래픽이 줄어들면은 GPU 서버 숫자를 자동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알아서 요청이 많을 때는 풀을 많이 늘려서 그걸 다 소비를 하고 요청이 적어지면은 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리소스 나온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트래픽에 따라서 GPU 서버 숫자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번 발표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의 꼴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GPU 기반의 서비스를 오토 스케일링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예, 쿠버네티스를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이제 호라이즌토 팟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HPA라고 많이 부르죠. 이 HPA는 뭐냐면은 결국 지금 트래픽 상황을 반영하는 어떤 매트릭을 두고 그 매트릭을 조회해서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워크로드 수의 수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즉 트래픽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파드 수를 늘리고 트래픽이 적어지면은 파드 수를 줄이고 아니면 지금 배포된 파드들의 부하가 심해지면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지금 파드가 서빙하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파드 숫자를 조절하는 이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GPU 프로세스를 위해서 HPA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매트릭 밸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매트릭을 기준으로 이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지금 매트릭 값이 이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면은 스케일링을 하고 아니면 스케일 인을 하고 하게 되는데 HP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제 매트릭의 경우에는 CPU와 CPU 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CPU나 CPU 메모리를 가지고 지금 G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또 하나의 또 저희 팀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GPU 어플리케이션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서빙하게 됩니다. 근데 파이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치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메모리 릭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코어를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CPU 코어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아니면은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파드에 얼마나 큰 부하가 걸리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랑 메모리밖에 없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엔비디아 DCGM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준 GPU 매트릭을 수집하는 또 기능이 있긴 한데 또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HP를 적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DCGM 매트릭은 노드별로 집계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대부분 그렇죠. A100 노드 하나에 A100 노드라고 하면 보통 A100 GPU가 8장 달린 노드를 의미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노드를 VM으로 뭐 GPU 한 장으로 다 뜯어놓지 않는 이상은 결국 한 노드에 여러 가지 개수의 파드가 뜨게 될 텐데 그럼 사실 저희가 얻고 싶은 정보는 이 파드들이 각각 GPU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원하는 건데 이 DCGM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노드 단위로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파드별 GPU 매트릭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스노우 팀의 좀 한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크플로우 형태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서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GPU를 많이 쓰고 어떤 건 적게 쓰고 또 어떤 건 GPU 코어를 순식간에 많이 태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즉, 이 매트릭을 두고 스레시홀드를 둬서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말은 이 매트릭이 어떤 숫자에 도달하면은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컨텐츠마다 GPU 사용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건 부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냥 트래픽이 늘면은 늘리고 트래픽이 줄면은 줄이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부하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상황과는 크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하들이 트래픽의 형태를 모사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궁극적으로 찾아 헤맸던 거는 이제 실제 트래픽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매트릭이 필요했고 네, 그것을 찾다 보니 케다라는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이 케다에 대해서는 준호님께서 소개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GPU 오토스케일링은 쿠버네티스 기본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GPU나 메모리 사용률만으로는 GPU 워크로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케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케다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벤트 기반의 오토스케일러입니다. CPU, 메모리 사용률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쿠버네티스 파드 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RabbitMQ,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조건 기반으로 정밀한 스케일링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중 RabbitMQ 스케일러를 활용하여 GPU 워크로드에 대한 오토스케일링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캐다의 레비덴큐 스케일러는 기본적으로 큐에 메시지가 쌓이면 이를 캐다가 감지하여 컨슈머 파드를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GPU 기반의 비동기 처리 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캐다의 레비덴큐 스케일러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q 랭스, Q의 대기 중인 메시지 수, 메시지 레이트, 메시지 유입 속도. 하지만 이 두 지표는 모두 Q에 남아있는 메시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의 처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GPU 기반의 AI 서비스처럼 비동기 처리 시간이 긴 환경에서는 컨슈머가 메시지를 가져간 뒤에도 실제 처리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소요됩니다. 이처럼 아직 처리 중인 메시지는 레비덴큐에서 언액트 상태가 되지만 q 랭스나 메시지 레이트에서는 제외되어 스케일링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스케일 다운 시점에서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q 랭스가 0이 되면 계단은 부하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파드를 줄입니다. 결국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계단은 파드를 축소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병목 현상이나 처리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다의 매트릭 API 스케일러를 도입하였습니다. 매트릭 API 스케일러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RabbitMQ 스케일러만으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표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다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매트릭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트릭 API 스케일러가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매트릭 API 스케일러는 캐다가 HTTP 엔드포인트를 통해 커스텀 매트릭을 주기적으로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별도의 매트릭 서버를 구축하여 RabbitMQ에서 언액트 메시지 수와 컨슈머 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제이슨 형태로 응답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다의 스케일 오브젝트 리소스에 요청을 보낼 매트릭 서버의 URL과 응답에서 사용될 밸류 로케이션 포맷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조건이 되는 타겟 밸류를
타겟 밸류를 정의해 스레숄드에 따라 파드가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실제 운영 중인 커스텀 매트릭 기반의 오토스케일링 시스템 구조입니다. 컨텐츠 샤드마다 큐가 존재하고 매트릭 서버가 각 큐로부터 주기적으로 두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언액트 메시지 수와 컨슈머 수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언액트와 컨슈머 비율을 계산하고 캐다는 이 값을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매트릭 API 스케일러를 활용해 단순한 메시지 수가 아닌 실제 GPU 부하 상태를 반영한 효율적인 스케일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케일링은 하드를 느리고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와 반응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캐다에서는 별도의 설정을 통해 스케일링 동작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폴링 인터벌 매트릭 값을 확인하는 간격, 민 맥스 레플리카 카운트,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최소 최대의 레플리카 수, 스테빌리제이션 윈도우 세컨즈, 매트릭이 스레숄드가 잠깐 넘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않도록 버퍼를 주는 설정입니다. 저희는 이 스테빌리제이션 윈도우 세컨드 값을 조정하여 스케일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만약 별도의 설정 없이 기본값만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여 어넥트와 컨슈머 비율이 치솟을 경우 스케일 없이 기본값이 0이므로 즉시 파드가 확장되어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빠르게 처리되어 어넥트 수가 급강할 경우 스케일 다운 시 기본값이 5분이므로 5분 후에 한꺼번에 모든 팟이 축소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테빌리제이션 윈도우 세컨즈 설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매트릭을 10분 간격으로 확인하며 팟의 수는 최소 25개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매트릭 값이 스레숄드를 초과하면 스케일 아웃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매트릭 값이 스레숄드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태가 저희가 정의한 스테빌레이션 윈도 세컨즈 값 이상 지속돼야만 스케일 인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순간적인 트래픽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스케일링 전략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프로덕션 서비스는 빠르게 확장하고 천천히 축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응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였고, 내부 툴이나 테스트 환경은 천천히 확장하고 빠르게 축소하여 GPU 리소스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서비스 안정성과 GPU 자원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혜 님이 계속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스노우에서 GPU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뭐 다양한 GPU 워크로드가 있고 N개가 있고 또 그거 각각의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HPA 객체가 있고 또 그 HPA한테 실제 매트릭 값을 넘겨주는 스케일드 오브젝트가 있고 또 이 스케일드 오브젝트는 커스텀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 큐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통해서 가공된 정보를 다시 스케일드 오브젝트가 받아서 이제 그 값이 HPA한테 넘겨줘서 HPA가 판단했을 때 더 늘어나야 되면 스케일 아웃을 하고 아니면 스케일 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저희는 이제 이 온프렘 GPU 클러스터 내부에 이 커스텀 매트릭 서버를 우선 파이썬으로 언어로 구현을 했고 이 매트릭 서버는 파드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오토 스케일링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 GPU 워크로드는 계속 콘텐츠 큐에 있는 이제 잡들을 컨숨을 하게 되고 또 콘텐츠 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비뎀 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뎀 큐는
자기 큐에 달려 있는 컨슈머의 개수와 지금 어넥널러지드한 컨슈머의 개수 그리고 어넥널러지드한 컨슈머의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GPU 워크로드가 10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애가 8개다. 이런 정보를 얘가 담고 있는 거고 커스텀 매트릭 서버는 일정 주기마다 계속 컨텐츠 큐를 배치해 옵니다. 이 배치해 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컨슈머 수는 10개인데 어넥트 컨슈머 수는 8개고 그럼 커스텀 매트릭 서버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아주 간단한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어넥트 컨슈머를 컨슈머 개수로 나눠 이러면은 이게 실제 전체 달려있는 커스터머 수 대비 일하고 있는 워커의 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레이티오라는 이제 키로 이루어진 제이슨을 스케일 오브젝트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스케일 오브젝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겟 밸류 키 값을 액티브 레이티오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제 일하고 있는 비율이 0.8이라는 숫자를 결국 HPA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근데 HPA가 판단했을 때는 스레시홀드가 0.7 이상이면 이걸 늘리라고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파드 개수가 10개에서 11개로 이제 늘어나는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컨슈머와 또 액티브 레이트가 또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변화하는 값에 따라서 이 것들이 계속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앞서 있었던 어떤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워커 수가 보라색 선이고 이 녹색 파란색 선이 실제 트래픽인데 오토 스케일링을 도입한 이후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실제 트래픽의 그래프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스태틱하게 이 워크로드 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트래픽이 팍 뛰었을 때 저렇게 놓치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트래픽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GPU 서버 수를 더 늘려놓게 되면은 또 반대로 그만큼 낭비되는 자원이 이렇게 빨간색 영역에 발생하게 되죠. 서버 수가 트래픽보다 많은 경우에. 근데 오토 스케일링이 도입됨으로써 사실 이 빨간색 영역이 저렇게 초록색 영역으로 변하게 되면서 즉 서비스 투입된 GPU 서버 수와 트래픽이 거의 근사가 되기 때문에 저기 기존에는 낭비되고 있었던 자원을 저희가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서버가 늘어날 때는 또 반대로 이 리소스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준호님이 말씀해주신 그 서비스 성격에 따른 스케일링 동작 고도화도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거나 느리게 증가하거나 혹은 빠르게 감소하거나 느리게 감소하거나 이 두 가지 팩터를 두고 봤을 때 이제 느리게 네, 빠르게 증가를 이렇게 하지만 또 실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느리게 감소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저 트래픽이 이거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증가를 시켰지만 또 너무 많이 증가가 돼 있으면은 다른 리소스를 많이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또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션 서비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빠르게 느리게 증가를 시키지만 또 다른 프로덕션 서비스한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빠르게 감소를 시키는 그런 고도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과 이제 시스템을 전체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GPU AI 콘텐츠를 샤드를 소비하는 GPU 워크로드 간의 리소스가 자동으로 분배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클러스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의 색깔이 하나의 색화가 하나의 GPU 풀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GPU 풀들이 지금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큐의 트래픽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식으로 리소스 자원을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또 예시가 있는데 이제 3월 말, 4월 초쯤에 이제 오픈 AI에서 내놓은 지브리 필터가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스노우에서도 지브리 필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엄청난 수의 트래픽이 유입되는 일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HPA가 도입된 시점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트래픽 급증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굉장히 큰 폭으로 트래픽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엔지니어가 직접 이 수를 조절하진 않고
이제 저희가 잠들어 있는 새벽이나 이럴 때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리소스 자원을 여기다가 다 넘겨줌으로써 이제 좀 트래픽을 그래도 좀 자동적으로 많이 놓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희는 결국 이렇게 AI 컨텐츠 샤드별로 트래픽 상태를 확인하고 이거에 따라서 연결된 GPU 서버 숫자 오토 스케일링하는 시스템을 이제 앞서 보여드린 많은 AI 컨텐츠 샤드에 다 적용을 해 나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다 모든 워크로드 숫자들이 트래픽을 추정하면서 낭비되는 자원이 최소화되고 또 그럼 그 자원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수동으로 대응할 일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솔루션도 사실 엄청 완벽하진 않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사실 HPA를 사용하는 거의 최대 장점은 그냥 쿠버네티스에서 내부적으로 구현해준 솔루션을 저희가 아무런 애드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캐다의 매트릭스 API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은 커스텀 매트릭스 서버에 대한 운영을 이제 팀 내에서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 한계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저희가 충분히 구현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럼 GPU 풀이 서로 늘어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남아있는 리소스 자원이 없다. 이럴 때는 사실 GPU 워크로드 간 우선순위가 있어서 누군가는 누구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워크로드의 숫자를 줄이면서 자기 워크로드 수를 늘리는 그런 프리림션 기능도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급격한 트래픽을 쫓아가긴 했지만 또 이게 큰 스코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게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HP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늘어나는 숫자를 스태틱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두 배씩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몇 개씩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트래픽 변화 그래프를 완벽히 추정할 수 없겠죠. 저희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특정한 수만큼 늘어나고 또 아무리 조금 늘어나도 특정한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되게 좀 더 고도화된 전략으로는 트래픽이 변화하는 정보를 완벽하게 추정할 수 있는 유동적으로 스캐닝 팩터 델타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q 컨슈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RESTful 서비스 등에는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 좀 다른 매트릭 수집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구성을 한 것이 있고 결국 이 그런 경우에도 이 쿠다 매트릭 API 같은 경우 매트릭스 API라는 것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벤토 ML 등으로 이제 서비스를 태킹해서 서비스 서빙하게 되면은 이제 매트릭스 API 값에다가 뭐 벤토 ML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둘이 발표하게 됐지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일이었고 저희 팀의 중요한 과제였어서 저희 팀의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